연금만 받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기대기도 싫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 연금이 들어오던 날 그 문자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날만큼은 진짜 어깨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손 안 벌려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엄청 들었죠. 남편이랑 둘이서 오랜만에 치킨도 시켜 먹었어요. 닭다리 먼저 챙겨주던 그 남편의 손길도 그날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어도 육체적 친밀감도 느껴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아내분의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부부 사이 돈독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서로의 친밀감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내분의 얘기 계속 듣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연금을 받았던 그 해부터 우린 2년을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여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장 보러 갔다가 가끔은 과일을 한 봉지 더 담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또 마트 계산대 앞에서 얼마 나왔나 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손자 용돈도 조금 더 넣어줄 수 있었고 오랜만에 동네 할머니들과 시장 입구에 있는 커피집에 앉아서 수다 떠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죠. 우리도 이제 연금 받는 사람이야.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행복했던 시간은 정확하게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예상 못한 일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침을 자주 하더니 병원에서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 입원하고 외래 다니고 약값 나가고 생각보다 돈이 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건강에 관한 문제인데 병원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통장 잔고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남더라고요. 연금은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돈이 자꾸 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쉬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저희가 좀 어려워서요. 혹시 이번 달에 아이 학원비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내 손주일이니까요.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그달부터는 연금 들어오자마자 10만원, 20만원이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 돈으로 더 이상은 여유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시작되면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도 받고 도수치료도 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비싸잖아요. 비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도 안 되고요. 한 번 받을 때마다 3만원, 4만원, 주 2회만 가도 한 달이면 3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무릎에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버텼죠. 여러분, 지금 아내분의 말씀을 이제 듣고 계시는데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사세요. 맛있는 닭다리라도 하나라도 있으면은 아무도 주지 말고 그냥 내 몸뚱이를 위해서 드세요. 아들 자식 생각하지 말고 손주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를 위해 사세요. 그동안 헌신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아파도 참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아내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말수가 더 줄었어요. TV만 멍하니 보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고 아마 자기도 느끼는 거겠죠. 이젠 우리도 여유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거 외에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모아둘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연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 다시 예전처럼 눈치 보면서 돈을 써야 했고 외출도 줄이고 반찬 가짓수도 하나씩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모든 걸 견디면서도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 집도 연금 받고 살고 있다더니 별 수 없구만 그런 소리 들을까봐 아는 사람한테도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연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예전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처음에 2년은 정말이지 사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우울해졌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노후 자금은 꼭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푹 가라앉으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바꿔보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안내문을 보고 제 인생이 다시 바꾸기 시작했어요. 노인 일자리 참여 모집 주 2회 하루 3시간 경로식당 보조 환경 미화 도서관 정리 그렇게 써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남편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괜히 허락받듯 말하기가 싫었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로 남편한테 허락받고 뭐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몰래 신청서만 냈어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옛날 과거 시험 합격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첫날은요,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르신들께 밥상을 나르고 남은 반찬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갔어요. 무엇보다 그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뿌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쓸모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뭐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 것도 도움이 됐지만 그보다도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일하러 다닌다는 걸 남편은 며칠 후에 알았어요.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아프지 않냐? 왜 하냐?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거야. 우리 연금만으로도 어떻게든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께만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하루 종일 남편 얼굴만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엔 남편도 나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요즘엔 남편은 복지관 바둑 모임 다니고 저는 주 2회 도서관 정리하러 갑니다. 출근 준비하는 아침이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요. 옷 고르고 시간 맞춰 나가고 버스 타고 젊었을 땐 당연했던 그 일상들이 이 나이 되니 새롭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연금은 뭐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가는 더 올랐고 자식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몸도 가끔 아프고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가끔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말이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다만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연금도 삶을 위한 발판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 나이에 일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건 힘들지 않은데 살아있는 느낌이 없을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제 하루는 기다리는 날이 됐어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한다는 것이 저를 굉장히 설레게 했어요. 그렇게 저를 위한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연금이 전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얘기 마음속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